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 6시 17분 FC 안양 36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간대를 좀 옮겼는데, 원래 고정 시간대는 7시인데 뭐 때에 따라서 몇 명의 멤버들의 공강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자주 바뀔 것 같긴 합니다. 7시 녹음이 좀 괜찮죠, 그래도? 저는 뭐 6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뭐 6시나 7시나. 저는. 근데 7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3시간. 집을 갔다 오면 되기 때문에. 그건 당신만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요. 저 공강이 4시간이라서 그러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방이 생기면 좋을 텐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방이 뭐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여러 규정들이 빡세서. 그리고 저희가 안타깝게도 의뢰한 로고가 아직까지 완전 제작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오늘까지도 이제 FC 한양의 이름을 달고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주째 개편한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뭔가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뭐 2주 녹음, 주 2회 녹음으로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네. 아직 변화된 게 많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한데, 마지막으로 좀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금요일부터는 확실히 좀 바뀐 게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먼저 이름 바뀝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름 바뀌는 게. 오늘 얘기해요? 아니요, 오늘 얘기는 안 할 건데, 이름이 그나마 이제 제일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점점 적응하면 할수록. 그래서 지금 이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바뀐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로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 로고만 완성이 되면 바로 이제 바뀔 것 같아서. 세미프로인가요? 외주를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사람한테. 누군지 아시죠? 뭐 친구예요? 아니요. 존경하는 미술가. 미술가? 미술가한테 바뀌었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고를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횟수, 아까 말했듯이 녹음 횟수도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녹음했던 거를 월금 녹음으로 2회로 늘렸고요. 업로드 역시도 화토, 시간대는 아직 미정이지만 화토로 고정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 계정도 저희가 하나 만들었어요, 팟캐스트. 원래 있었는데 그거는 좀 없애고 아예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소식이나 공지들도 인스타로 좀 올릴 계획이고요. 유튜브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쇼폼의 형태로 쇼츠가 되겠죠, 아마 유튜브에서는. 저희 채널에 녹음했던 것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 짧게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촬영은 없고. 혹시 촬영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촬영 가능합니까? 연기와 영화를 좋아하는 송나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름이 나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송 작가라는 가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도 바꾸고. 불편합니다. 숨기기 위해서. 영어 연기계론 연습하는 겸해서 촬영 어때요? 유튜브 촬영. 다르죠.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 부분을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좀 이제 반응이 좀 괜찮으면은 전체 녹음본을 올릴까도, 유튜브로도 올릴까 생각도 있는데,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행자도 좀 다양화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고정으로 하고 가끔가다 나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했죠. 아니,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제 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필요하다. 또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에서 뭐 저보다 진행 능력이 더 좋은 멤버들이 있을 것을 또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다양한 진행자와 함께 이번 학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명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분들은 한 2명 정도만 더 받자고 얘기해서 신규 부원 당연히 더 모집을 할 거고요. 그 정도로 최종 공지를 드리겠고요. 이제 진심으로 다음 회차부터는 이름이 바뀐 채로 개편이 완성된 채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개편이 좀 긍정적이신가요? 어떻게? 긍정적이죠. 잘 될 것 같아요? 주 2회 녹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시의성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팟빵에서 순위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이제는. 몇 등까지 올릴 건가요? 목표. 5위. 스포츠 5위. 스포츠 5위는 안 아니, 돼요. 스포츠. 아니요, 스포츠 5위도 힘들어요. 그쵸. 힘든 걸 해내야 목표죠. 본인은 올해 목표가 뭐죠? 스포츠 5위. 본인 1학기 목표가 뭔가요, 개인적인? 1학기 목표 아예 없는데요. 아까 저랑 이제 잠깐 바람을 쐬고 왔는데 약간 목표가 없다. 어제 뭐 했냐? 영화 봤다.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영화 보셨나요? 네. 네. 어제 뭐 보셨나요? 타르요. 어. 아시죠? 봐봐요. 여러분. 이름밖에 못 들어봤어요. 아, 못한 사람들은 지금 문화예술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본인만 본인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요? 타르요? 무슨 영화죠? 담배 피는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이 담배 얘기가 해학적을 나왔었는데 알리는. 아까 정확히 제가 했던 얘기인데 그 지휘자 얘기라고. 네. 이름이 타르래요. 네. 그 여자 지휘자 얘기죠? 네. 찍었는데 주인공이 케이트 블란쳇. 그쵸. 네. 재밌나요? 네, 그리고 배우 한 명 이름을 아까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노에미. 네. 그게 성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름이 노엠이에요. 엄청 유명한 프랑스 여자인데 오. 노에미. 맞나요? 그 타오르는 초상에 나왔던 아, 노에미 멜랑이라고 하네요. 네, 노에미 멜랑. 미인이시네요. 뭐 이런 얘기도 못 하나요? 아니 뭐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뭐 공지도 드리고 뭐 송나우 영화 얘기도 해봤는데 일단 준석이 같은 경우에 지난주 35화차 좀 들어봤나요? 아, 들었죠. 일단 민재 씨의 활약, 민재 씨의 녹음에 대해서 어떻게? 데뷔전. 그렇죠. 일단은 처음이라서 또 그렇고 그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았던 게 좀 아쉽지 않았나. 근데 전체적으로 말 자체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갔으면 조금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아쉽게 좀 일정이 있어서 민재님의 녹음은 좋았던 것 같고 저랑도 같이 한번 방송해보면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또 유로파에서도 바르사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의 첫 녹음과 비교해봤을 때는 누가 더 잘했을 것 cep도 같아요? 안 되죠. 어. 그래도 저랑 나우 형의 데뷔전은 꽤 성공적이었다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일단 두 명이 그때 새로 들어온 거 치고 굉장히 재밌었던 녹음이었어요 그때. 네. 본인은 생각 말 안 하시나요? 다르게 그렇게 생각 안 아니요, 하시나요? 좋았어요, 처음에. 예. 제가 봤을 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뭔 얘기였었죠, 처음 날에? 뭐 했나요? 그 자기소개 코너하고 그 다음에 또 축구 리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뭐 포맷은 항상 비슷하니까. 똑같겠어요. 그 승훈이 형이 워낙에 처음부터 이제 첼시 안 좋을 때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그러니까 임팩트가 커가지고 네,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노트북과 함께 열정. 약간 반강제적으로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형 들어오고 나서 오늘 이번에 처음 이긴 거 아닌가요? 거의? 아, 진짜? 전에 본머스도 한 번 이기긴 아. 했어요. 간헐적으로 이기는 팀. 그렇죠. 자랑스러우신가요? 자부심 있으신가요? 그래도 이겼다. 이것이 첼시다. 리버풀은 6위까지 갔는데 5위까지 갔는데 포터만 사임을 하면 좀 더 아. 좋지 않을까. 포토 그 2경기 본다 그러던데 이기면 또 경질 안 되겠네요. 뭐 이따가 얘기를 네. 하겠지만 네. 뭐 네,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먼저 라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를 1대0으로 이기면서 24경기 62점 당연히 1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마드리드는 이제 베티스와 0대0으로 무승부를 하면서 더 벌어졌어요, 순위가. 7점 차인가요? 9점 차입니다. 9점 차입니다. 이제 9점 차면 끝났죠, 여기도? 아니 아스날도 보셨잖아요. 승점차 나나가 줄어드는 거. 잘 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알이 너무 안 좋아서 아 맞아요. 아니 리버풀은 5대2로 패놓고 네. 그래서 지금 바르사 카페에 약간 이제 조금 유머로 올라온 게 바르사를 잡은 맨유를 잡은 리버풀을 잡은 레알을 잡은 바르사다. 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래서 좀 축구가 좀 재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르사 경기는 정말 일단 발렌시아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정말 팀이 많이 좀 스쿼드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제 한창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막 교체로 나오고 할 때 보면은 뭐 파레오라던가 아니면은 뭐 막시 고메즈 뭐 로드리고 모레노 이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스쿼드 보는데 저는 이제 바르사 팬이니까 모리바 빼고 아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와 진짜 발렌시아 스쿼드가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선수들도 많이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스쿼드를 상대로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다. 일단 사비가 알메리아전이었나요? 경고를 받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고 수도코치가 대신 나왔는데 근데 수비는 늘 좋아요. 저는 백라인은 정말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첼시 갱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레알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그 생각이 들고 일단 크리스텐sen 너무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FA 수비수가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믿고 쓰는 첼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전에 캉테 영입설에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격진은 역시 하피냐의 골 말고는 좀 다 안 좋았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안 나오고. 내가 레비, 가비, 페드리가 이제 같이 네. 관중 선수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페란도 너무 안 좋았고 파티도 진짜 좀 반월판이 크긴 큰가 봐요. 좀 폼이 아예 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중원은 사실 글쎄요 그냥 부스케츠, 더용, 로베르토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원을 퀄리티를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뭐 발대 수비 미스도 몇 개 있어서 이 발대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슈테게는 늘 좋고 그래서 저는 이 공격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아마 FC 안양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는데 이제 바르셀로나랑 빅토르 호케라는 이제 브라질산 공격수랑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케가 들어온다면 조금 필요 없는 자원들 뭐 페란 좋아하신다면서요. 좋아. 근데 지금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페랑 팔고 네. 하피냐도 좀 팔고 해가지고 하피냐래 그 파티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10번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정상으로 남기고 싶은데 너무 못해요. 주급을 일단은 못해요. 그러니까 주급을 삭감하는 재계약을 하면 전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약도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고 해서 저는 조금 공격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이제 축구 팬들 중에서는 김칫국 마시는 유형의 팬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카페 반응을 보니까 사비가 이번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 하면 성공인가 실패인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스페르코파 하나만 따고도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따고 봐야 되지만 진짜 다음 시즌에도 유로파를 또 떨어진다? 유로파로 또 내려간다? 하면은 저는 진짜 좀 사비 경질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트래블을 해도 근데 왜냐하면 챔스에서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클린스만 얘기를 못 했는데 네. 사실 클린스만이랑 사비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임을 다 못 받고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감독은 일단 믿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자회견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도 뭐 강남 스타일인데 뭐네 하면서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감독들은 일단 좀 믿어봐야 된다 주의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비가 이렇게 조금 공격 전술을 끝까지 해결을 못한다 하면은 그때서는 조금 경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기를 봤는데 보면서 느낀 거는 수비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요? 바르샤가. 실수가 많은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 수비수 개인 기량으로 극복을 하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쿤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폼이 아쉬우니까 네. 특히 이제 맨유전 섰을 때 센터백에서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쿤데가 라이트백 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자기 퍼포먼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그거는 라인 조절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원에서 패드리 같은 선수들이 탈압박을 해주다 보면 이제 중간에서 뺏길 일이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원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카운터를 맞는 상황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문제들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퀄리티로 지금 저는 사실 유럽에서 수비 라인으로만 봤을 때 탑 5 안에 든다. 바르샤의 수비 라인이. 네, 5 안에 든다. 1등이죠, 1등.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5등에 만족합니까 바르샤가? 1등인데. 저기 최근에 챔스 결과를 보시면 아마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겸손한 것까지 겸비를 해서 5등 안에 무조건 든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선수들 개인 기량도 좀 크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크리스텐sen 알아고 너무 잘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사비가 더 전술적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양반도 좀 언제쯤 바꿀지. 그러니까 사실 레알전 얘기도 지난 시간에 안 했더라고요. 그 실리적 선택 너무 좋았는데 그런 전술적 영향을 한 번만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비가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발전할 것이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성과를 냈나요? 그것도 지금 유럽 대항전을 나간 지가 그러니까 사비가 바르샤 감독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챔스에서 유일한 2승이 필전전 2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았는데 네. 그것도 점차 경험이 쌓이면 괜찮아질 거다. 얼마나 더 사비는 그렇게 능력 없는 감독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르기도 애매해요. 그죠? 리그 우승에 만약에 리그 우승 안 했잖아요, 아직. 얘 하고 코파까지 땄다? 그러면 못 자르죠. 근데 막 경기로 답답해. 일단 박수는 받아야죠, 네. 그러면. 그죠? 저는 사비는 극복 못해도 바르샤가 극복한다. 바르샤니까 한다. 저는 사실 이제 준석이와 비슷하게 사비를 그렇게 기다려줄 수 없다고 보는 게 왜냐면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나 그 팀들은 사실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리그 우승도 무조건 노려야 되고 챔스도 뭐
4강에서 뭐 가끔씩 떨어질 수 있지만 한 8강은 가야죠. 8강은 가야 네. 되고 그리고 가끔씩은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사비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는 리그나 뭐 코파를 우승한다고 해도 어쨌든 챔스에서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 챔스에서 결과를 내면 뭐 경기 뭐 세부 전술이 없다 뭐 그런 핑계가 그래도 어쨌든 결과를 냈지 않냐 이걸로 커버가 되는데 챔스를 못 든다? 그거는 바르샤 감독으로서 변명할 수가 없죠. 설사 리그랑 코파를 우승한다고 해도. 그리고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테바스. 진짜 좀 바르셀로나 팬들이 괜히 리그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PL 회장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PL 회장 회장 그 사람이에요. 토드 보일리? 아니요, 예? 왕자. 왕자? 영국 왕자. 그러니까 어쨌든 윌리엄. 그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테바스는 그냥 테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바르셀로나가 부채가 많다. 인정합니다. 부채 많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바르셀로나가 영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약에 뭐 규정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지금 라리가가 PL한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 규모로 보나? 네. 저는 이제 테바스가 사실 이제 레알 파우로 좀 유명하잖아요. 뭐 비공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리그가 상생을 하려면 AT도 올라와야 되고 바르사도 올라와야 되고 뭐 레알도 더 올라와야 되고 뭐 베티스, 소시에다 이런 애들이 올라와야 이제 리그가 좀 보는 맛도 있어지고 재미도 있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상한 정책을 펼쳐갖고 영입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한 라리가의 기조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도 페레즈 인정하거든요. 페레즈가 라리가 회장이었으면 라리가 이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리그의 발전을 막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테바스 얘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원래 나이 든 사람한테 얘라고 안 하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기사를 보면서. 페레즈는 사업을 잘하죠. 그러니까 페레즈였으면 아무리 바르사에 득이 되는 일이어도 리그를 살릴 수 있다? 무조건 했습니다. 바르샤 팬이 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잘 나가는 팀에 뭔가 그냥 쓸데없는 우려 뭐 이런 게 아닐까. 다음 시즌은 잘하겠죠, 사비가. 뭐 언제까지 빌빌거리겠어요. 계속 막 유럽 대항전 죽쓰겠습니까? 그러면 쫓아내야죠. 그렇죠. 그럴 일 없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제가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워낙에 또 안 좋았던 팀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리그가 1위인데 조금 그렇긴 하죠. 바르샤 정도면 여기선 좀 양호한 편이죠. 굉장히 양호하죠. 네, 그러면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미넨이 슈투가르트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기에 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번에 재계약한 슈퍼모팅이나 슈퍼모팅. 데리트까지 골을 넣으면서 뭐 가볍진 않았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새로운 밈이 하나 생겼어요. 뭐 세월간이라고. 네. 누구요? 사네, 그나브리 그리고 마네까지. 마네는 근데 초반에 진짜 막 골 얼간이. 엄청 넣지 않았나요? 근데도 초반에도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팬들. 마네가 불만이 많았나요? 아니요, 마네한테. 아. 마네한테. 그러니까 나겔스만과 함께 약간 비판의 화살이 좀 있었고, 물론 큰 부상 당하고 이제 복귀를 이제 했죠? 어느 정도. 뭐 이제 저희는 이제 PSG전 선발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마네가 좀 더 괜찮아질지 또 모르겠고, 이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칸셀루. 칸셀루가 이제 미넨에서도 이제 벤치로 밀렸다. 근데 그 한두 경기 아니, 한두 경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그 PSG전 이후에는 거의 다 선발 출장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마제라이가 나오나요? 아니요, 지금은 3백을 서가지고, 파와를? 오른쪽에 코망이 나오고요. 그러고 파와를 왼쪽에, 센터네. 네. 파바르도 안 나옵니다. 지금 수비 라인을 풀백을 폰지, 그 다음에 코망. 윙백이죠. 그리고 스토퍼를 우파메카노랑 덜리에트. 스타니시치. 스타니시치를? 그리고 더리우트 해가지고 어쨌든 파바르는 PSG전을 못 나오기 때문에 스타니시치랑 같이 이제 PSG전 2차전을 준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겔스만은 이제 PSG 같은 팀들 상대로는 4백보다는 3백을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칸셀루를 계속 이제 배제하고 있고, 칸셀루가 이제 그래서 또 인스타에 뭐가 올렸더라고요. 네. 이래서 SNS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진짜. 뭐 딱히 그렇게 엄청 부정적인 느낌은 안 드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미넨이 뭐 풀백이나 수비진에 거금을 들이는 편이라고 해서 완전 영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을 때 나겔스만은 완전 영입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그쵸. 아마 맨시티로 돌아갔는데 펩도 안 쓰지 않을까요? 안 쓰겠죠. 그러면 안 이제 쓸 것 고집이 같아요. 세요. 네. 네. 그럼 또 다시 나갈 텐데 요구하는 이적료가 많으니까 바르샤 갈 것 같다. 바르샤. 전 바르샤. 바르샤 오른쪽. 칸셀로가 바르셀로나. 아니면 레알. 바르샤. 전 레알 갈 것 같아요. 근데 레알이 풀백이 필요하긴 해요. 그죠. 카르발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럼 걔는 반대쪽도 안 좋아요. 티어니. 맨디. 티원이요? 티어니 데리고 가면 되죠. 티언이요? 네. 안 쓰나요? 네. 한 명으로? 바로 버리나요? 티오니를 바로 버리나요? 네. 킹중계 간만대 아닙니까?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럼 누구 사나요? 토미야스 왼쪽. 토마스가 양쪽 다 쏘나요? 아니 그 오른쪽은 이제 한 명 사고 토미야스 왼쪽으로. 베나이트 백업으로? 네. 그래서 뭐 칸셀로가 오른쪽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원래 오른쪽에서는 아니 그렇죠. 원래 안 좋은데 좀 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유베에서 좀 애매했으니까. 저도 사실 그 유베 경기 봤을 때 얘는 장점이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느리지도 않고 맞아요. 수비를 그렇지 못 하시던 크로스가 안 좋지 않은데 장점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펩이 제일 잘 쓰는 선수다. 그러니까 펩의 지침을 좀 잘 따랐던 네. 게 아닌가. 근데 펩이 안 쓰면 조금 이제 구매력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면 한참 좋을 때 국가대표 가서는 또 그 정도 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 그쵸. 맨시티에서 한점 잘할 때도. 한국전에도 별로 안 좋았죠. 한국전에 안 안 나와. 나왔죠. 나왔어요. 달로를 쓰지 않았나요? 그쵸, 달러 썼죠. 달로랑 왼쪽에 칸셀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칸셀로를 봤었는데 칸셀로가 좀 안 좋았던 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칸셀로에도 뭐 나름 좀 이슈인 것 같은데 뭐 알아서 나겔스만이 PSG전 잡으면은 뭐 또 사라질 이슈고 어차피 얘는 금방 가야 되니까 이제 임대라서 뭐 미네 입장에서는. 정 주기도 좀 아깝고 그래서 지금 미넨이 아직까지 1위고요. 도르트문트가 지금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네. 이기더라고요. 도르트문트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이제 전승 이제 뭐 첼시전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공식 경기 10연승 중이고 오. 그래도 리그 우승은 미넨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해야죠. 네. 그렇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미넨도 이기고 도르트문트가 계속 이기면 이제 계속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고. 그렇죠. 삐끗하냐. 거슬리죠.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이제 도르트문트가 좀 떨궈졌으면 하는데 근데 잘 안 득실이 떨어지고 25개 차이 나서 네, 뭐. 이거는 좀 승점이 똑같다 치면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따라잡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슬린다. 아. 오. 근데 뭐. 베를린은 떨어졌네요, 그래도. 베를린은 이제 한번 미넨한테 잡히고 그 다음부터 무승부를 하면서 살짝 벌어진 느낌이고 도르트문트가 계속 겸상하려고 하니까 좀 거슬리는 거죠. 근데 돌문이 클롭 때 우승하고 계속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쵸. 클럽 때 우승했나요? 클롭 때 리그는 먹었죠. 클럽이었나? 클럽 때 클럽이죠. 우승했죠? 네. 11, 12죠. 클럽이 챔스를 못 들었지. 그럼 미넨이 11연패인가요? 그럼 11연패. 이번 시즌까지 하면. 아. 11연패가 되는 겁니다. 나 질린 자 거의 뭐 미넨 천하네요. 뭐 사실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볼푸스도 우승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하여튼 뭐 이런 좀 이변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이제 이변이 없는 리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분데스는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미넨이 강하고 미넨에 도전하는 한 팀이 계속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요즘엔 돌문이지만. 사실 뭐 이제 축구 이제 역사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의 옛날 얘기 많이 다뤄주는. 네. 그러니까 미넨이 좀 2000년대 초반에 좀 애매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팀이 막 압도적으로 바뀌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명문은 명문이었으니까 뭐 음. 애매할 때도 독일 국적의 선수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국 국적의 선수들은 어디로 제일 가고 싶어하나요? 맨유죠. 요즘에는 딱히 맨유도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근데 확실히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아무래도 돈이 되는 리그인 것도 있고 특히 한국 지금 나이대 선수는 다 박지성 아니면 손흥민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특히 축구하는 선수들은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생각보다 연봉이 꽤 세요. 아시아 마케팅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세요. K리그 자체가 K리그. 돈을 엄청 퍼줍니다. 네. 근데 상금은 적던데요? 상금은 적은데 연봉이 세요. 너무 세요. 기업들, 현대 이런 애들이 이런 곳에서 후원해주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민구단 애들도 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연봉 수준이 높은 편이라서 웬만한 한국 선수들 중에 분데스리가 또 연봉이 짜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넘어가면 삭감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삭감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요즘은 다 쏠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세리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폴리가 졌습니다. 라치오한테. 저희가 나폴리 코너를 이따가 준비하긴 했는데 딱 이 타이밍에 져버려가지고 네. 지난주에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네. 바로 졌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 엑소더스 얘기하면서 진짜 막강한 팀이라고 했는데 바로 졌습니다. 이 경기는 뭐 김민재 선수가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고 잘했죠 사실 김민재 선수는. 그냥 뭐 한 번 질 때도 있죠 뭐 항상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뭐, 13경기 남았는데 지금 15점 차면 뭐, 강팀과의 경기 한 번씩 져도 뭐, 잡을 팀만 잡아도 충분히 우승하죠. 이 정도면 이제 그 매직 넘버를 세도 될 상태. 벌써 매직 넘버. 네. 승점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인테르가 또 이겼더라고요. 네, 인테르가 이겼어요. 그래서 뭐 기사에는 이제 우승 경쟁 쫓아간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저는 쫓아는 가고 있죠. 쫓아는 갈 수 있으나 도달하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폴리야말로 진정한 우승 확정의 팀이 아닌가. 아스날과 함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 아스날입니다. 와우. 이 경기가 대박이었죠. 보머스전. 와, 근데 이건 아스날 팬 한번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10초 만에 시작한 지 10초 만에 골을 먹었죠, 일단.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전반이 지나가고 후반 초반에 이제 또 골을 먹었습니다. 그때 2대1이었나요? 2대 0. 아, 맞아. 근데 심지어 트로사르 부상 나갔죠. 이런 악독한 상황에서 3골을 몰아쳐서 이겼죠. 악독한 상황인가요? 네. 무슨 상황이죠? 그건 무슨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요. 근데 이제 우승한 팀들의 그 우승한 시즌을 보면 이렇게 한 경기씩 정말 이거는 못 이기겠다 싶은 경기를 극적으로 뒤집는 경기가 꼭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이제 막판에 대사에 겨우 봤는데 보면서 이제 감독이나 선수들 막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우승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동의합니다. 진짜 마인드도 이거는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 드디어 아스날 팬이 우승 인정을. 전 이 경기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넬슨이 특히 골을 넣었다는 게 넬슨이 이제 벵거의 마지막 유산 아닙니까? 네. 벵거의 마지막 유산이 골을 넣는다는 건 다르죠. 아,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다른 유사이 넣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넣는 거와 다르죠. 맛이 다르다. 네. 그리고 아. 그 벤치에 있던 그 4순위 윙어가 나와서 골을 넣는다.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멋집니까? 아스날 우승 100%. 95. 오. 이 정도면 우승이죠, 그냥. 그럼 리스 넬슨은 이제 계속 데리고 간다? 네, 지금 재계약 논의 중입니다. 한 골로 또 바로 재계약 논의를. 주급이 워낙 싸서.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거 말고 다른 경기에서도 막 네, 멀티골 넣은 적 교체로 들어와서 멀티골 넣고 이렇기 때문에 2경기 3골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진짜 대박 경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위 맨시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뉴캐슬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뉴캐슬이 이제 조금씩 제 위치를 네. 찾아가죠. 내려가는. 벤치 멤버의 수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가 골 넣으면서 아직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95%라고 아스날 팬이 얘기할 정도면 맨시티도 이번 시즌은 우승이 멀어졌다. 홀란드 영입 후에 우승이 실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맨유입니다. 맨유는 이따가 리버풀전 얘기를 리버풀 얘기할 때 해볼게요. 너무 대참사였기 때문에 네, 뭐 이 얘기는 그때 해보고 4위 토트넘입니다. 26경기 45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졌어요. 답답한 경기. 그 트라울의 맞대슛 들어갔던데요? 거의 그냥 골망을 찢어버리는 슈팅이 들어가가지고. 와, 근데 진짜 경기 보면서 느꼈던 거는 패스가 앞으로 나가는 걸 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저는 앞에 거는 조금 넘기면서 보고 후반전을 그때 라이브로 봤었는데, 아니, 진짜 시간이 들어와도 계속 울버햄튼이 공격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4등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험난한 리그에서. 조만간 뒤집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경기력이 솔직히 너무 안 좋으니까. 과연 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많이 들죠. 근데 저는 생각한 것보다 순위로 오래 잡고 있다. 저는 전반기 끝나기 전에 4위권에서 밀려날 거라 예상했거든요. 왜냐면 초반부터 이번 시즌 내내 경기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쌓아놓은 승점 때문인 건지 일단 4등이 있긴 한데 저도 뭐 언제 곧 뒤집힐 거라 봅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언제 쌓았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긴 경기들을 기억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긴 경기도 욕먹으면서 이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경기력은 전 첼시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왜 여기 있는지 진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 케인이 있고 없고. 그쵸. 그쵸. 이제 확실한 공격수가 있냐 없냐.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AC 밀란 전부터 복귀를 한다고 해요. 그럼 또 뭔가 변화가 있을지.
딱히? 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의아한 건 페드로 포로. 얘 나오고 이긴 경기가 없어요. 얘가 선발이면 이긴 경기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포로 최악이다. 뭐 되겠다. 에메르송 기폭제 역할은 하지 근데 않았어요. 요즘 잘해서. 헬송은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브라질 국대도 승선 이번에. 와. 나오는 포로가 최악이라고 한 게 아니라 포로가 토트넘 같은 팀을 왜 가냐고 했었죠. 아니,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포로 레길론 투다. 아, 분석을 완전히 했었죠. 공간 뻥 뚫릴 거다? 예. 뻥 뚫렸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죠.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포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네. 없지 않습니다. 포로의 지분이. 뭐죠? 포로가 이제 처음 들어왔잖아요. 호흡이 안 맞아요. 경기 일단. 봤나요 혹시? 네. 웬일입니까? 동시간대였을걸요, 아스날과? 그런가요? 네. 그쵸. 동시간. 아 맞아요. 동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놔두고 봤죠. 지금 리버풀이 순위가 5위인데 네. 리버풀이 한 경기 이기면은 득실차가 지금도 리버풀이 앞서고 있어가지고 바로 리버풀이 4위로 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그리고 순위에 비해서 득실이 좋아가지고. 득실 세탁을 좀 했잖아요. 했잖아요. 뭐 어쨌든. 그리고 전반기 9대0도 세탁에 큰 몸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 실점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9대0도 본머스였나요? 네. 아 그럼 거의 토탈 16대0으로 폈네요. 네. 본머스 담당일지. 그래서 뭐 진짜 토트넘은 안 좋고 지금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손흥민 이대로 가다간 41년 만에 최악의 득점왕. 또 안 불안해요 또. 별 쓸 게 없어. 무슨 41년 만에 최악의 득점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리그에서 20경기 이상 소화한 득점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득점왕을 딸 때 20골 이상 넣고 그 다음 시즌에 리그 6골을 넣은 경우가 한 번 있었대요. 그게 누구죠? 그게 이제 41년 전에 어우. 토트넘 선배인 스티브 아치볼드라는 사람인데 아치볼드. 네. 그때가 좋았죠. 장난입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지금 4골이잖아요. 5골. 6골? 예? 리그 4골이죠. 리그 4골일 걸. 골인가요? 그 막 프레스턴 이런데. 3골, 1골, 1골 아니에요? 5골? 아, 레스터전 3골에. 네. 아 그런가요? 리그 5골이든 어쨌든 한두 골 더 넣지 못하면은 역사에 남는다 이런 식으로. 남을까요, 그게 뭐? 근데 뭐 딱히 남쪽- 의미 있는 기록이 근데 아니라. 그래도 손흥민이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에서 5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현역 PL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2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폄하할 만한 건덕진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해준 게 또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록이 좀 특이한 게 웬만한 득점왕 선수들은 항상 일정한 수준의 골 수를 그쵸. 가지고 오는데 또 득점왕 했다가 다음 시즌에 완전히 골수가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기사가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잘 되겠죠 뭐. 잘 안 되면 뭐 나오면 되죠. 그래,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에피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요? 네. 가서 어떻게 하나요? 뭐 비니시우스랑 경쟁하나요? 아이, 그럼 미넨. 누구랑 경쟁하죠? 그나무리 되고. 경쟁할 필요가 없죠. 무혈 입성. 네. 그럼 아스날? 토트넘에서 아스날이요? 그 거의 캠벨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첼시 필요하지 않나요? 첼시요? 그만 근데 데리고 가도 랩이 돼요. 막- 근데 랩이 첼시는 아파요. 데려오면은 7년 계약했는데 손흥민 7년 하면 그쵸. 이제 나이가 40인데. 이거 자원을 보세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퀄리티는 그 중에 뭐 나을 수도 있다고 봐도 뎁스가 너무 많아요 거기는. 일단은 영입보다는 판매를 해야 돼서 그리고 레비가 절대 안 팔죠 첼시한테는. 그렇겠죠. 그렇죠. 리그 라이벌. 그래서 지금 4위 토트넘이고요. 5위 리버풀입니다. 우와. 25경기 42점. 일단 리버풀은 오늘 새벽에 맨유를 그냥 거의 학살해버렸죠. 네. 7대0 와우. 대승. 역사상 최다 득점에다가 최다 득점 차죠.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노스웨스트 7점 차승. 그 7대0도 아마 앞으로는 안 깨지지 않을까. 모르죠, 또 다음 시즌에 깰지. 아, 다음 시즌에. 누가 깨죠? 네? 리버풀이 깨야죠. 그래서 학포, 뉴네즈, 살라 멀티골에 피르미누 골까지. 피르미누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떠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피르미누 골이 살라 어시 피르미누 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일 수도 있겠구나. 피르미누 골 못 넣나요 이제? 아니 주전이 아니니까. 어. 주전이 아니고 이제 루이스 디아즈도 돌아오고 하면 공격진 뎁스는 리버풀이 꽤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경기 보면서 느낀 느낌은
확실히 맨유 애들이 안필드 오면 축구 못한다. 전반기에는 누가 이겼죠? 전방에 OT 가서 졌죠. 2대1로. 최근에 뭐 더비 성적은 계속 좋았기 때문에 2대1 진 거 하나 빼고 그렇게 생각하고 누네즈 하는 거 보고 더비에서 저렇게 골 넣어주면 저게 1,000억짜리다. 근데 학포 잘하던데요? 학포가 진짜. 학포 잘하죠. 그러니까 진짜 전성기 호날두 느낌의 슈팅이 좀 나왔거든요. 학포 네. 첫 골 가마차기도 그렇고. 네. 저는 학포가 왼쪽에 서지만 주로 학포가 저는 피르미뉴의 대체자고 가운데. 네. 누네즈가 그러니까 스타일상 마네의 대체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격진 리빌딩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되고 있다. 살라도 근데 리빌딩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 후계자를 슬슬 찾긴 해야죠. 후계자를 찾긴 해야 되는데 디아즈 있고 하니까. 그쵸. 그 조타도 아직 어려요 생각보다. 조타는 언제 복귀하죠? 조타 이제 나왔어요. 조타 어제 경기에 나왔죠. 디아즈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공격진은 리빌딩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나이대도 다 어리고 요즘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날 엘리엇이 선발로 나왔는데 잘했죠. 네 엘리엇이 이제 확실히 발전하고 있다. 아직 약간 패스 선택지나 이런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 탈압박하는 모습도 있고 막 열심히 진짜 많이 뛰어다니더라고 이번 경기는. 커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커조는 이제 6점 차 나니까 넣었습니다. 커조는 완전히 경쟁에서 밀린 것 같고 엘리엇 많이 뛰니까 보기 좋다. 보통 케이타 이렇게 선발로 뛰면 케이타가 별로 안 뛰거든요. 근데 엘리엇이 많이 뛰기 때문에 압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이제 진짜 챔스가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맨유가 그냥 옛날 맨유가 아니라 또 엄청 상승세를 사고 리그컵 우승까지 하고 뭐 그냥 뭐 바르샤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팀을 또 7대0으로 무너뜨린 점은 또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전 이날 경기 브루노 페르난데스 왜 이렇게 밉상인지 얘가. 그렇죠.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뭐만 하면 좀 액션하고 뭐만 하면 이상한 항의하고. 그러니까 손버릇이 너무 나빠요. 그쵸.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이제 쭉 벌어지니까 자기를 교체로 안 빼줬다고 화를 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감독한테. 그러니까 부심도 밀더라고요. 네. 그 옛날 영상 보니까 뭐 안전요원도 때리고 때린 건 아니고 안전요원도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좀 경기가 안 풀리니까 좀 그런 골 사나운 짓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승질은 부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경기가 안 풀려도. 그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제가 처음에 맨유로 오면서 걱정했던 그런 모습이 이 경기에 다 나왔다. 네, 맞습니다. 좋나요? 지난 방송에서 해명을 하시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잘한다고 하니까 못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잘하고. 그렇죠. 지난주 맨유도 이제 나폴리처럼 좀 칭찬을 했는데 이제 바로 7대0 참사. 리산드로 오늘 경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못하는 게요? 내 말이 맞았다 이런 게. 저 정도면 그냥 송팔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부끄럽네요. 살라가 뭐 이번 시즌 엄청 좋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번 시즌만큼 좋진 않죠. 리산드로가 살라가 학포골 어시스트 하기 전에 살라가 툭툭 치니까 리산드로가 거의 나가 떨어지면서 그런 장면도 있으면서. 그리고 살라가 이번 시즌 드리블 돌파가 확실히 줄긴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스탯을 보니까 아직 5대 리그 유일한 20골 10어시. 지금까지 모든 대회. 그래서 살라는 아직 건재하다. 1, 2년은 더 잘할 것이다. 못해도. 그래서 일단 찾긴 찾아야 될 텐데 오른쪽 윙의 대체자를. 원래는 엘리엇을 오른쪽 윙에 쓸라 했는데 아무래도 스피드가 내려서 그런지 클롭이 아예 미드필더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윙은 유망주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기다려도 되죠. 지금쯤부터 경험시켜야죠.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이제 유소년의 벤 도크라고. 벤 도크요? 예. 전에 한번 FA컵 일본 데뷔도 했어요. 그렇죠. 이름이 예. 아예 망인데요. 이름이 많아요. 이름도 보시나요? 이름 보면 알죠. 철학관 하세요? 그럼 속 나오는 이름은 어떤가요? 잘 안 풀립니다 요새. 그래요? 네. 한 2년 안 풀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챔스 포기하고 리그에 집중하자. 다음 시즌에 이제 벨링엄 김민재 하면은 저는 완성. 그러니까 김민재는 안 하면 돼요? 왜요? 오면 좋지만. 그러니까 코나테. 그쵸. 김민재로 온다고 벨링엄을 놓치느니. 둘 다 와야죠. 둘 다 급한 건 벨링엄이다. 둘 다 오면 3천억인데 거의. 1순위 벨링엄이죠.
네, 1순위 벨링엄. 그러니까 한창 안 좋을 때는 이제 벨링엄 영입 전쟁에서 좀 멀어졌다 싶었는데 다시 챔스가 눈앞에면 벨링엄도 굳이 뭐 거절할 필요도 없고. 그죠. 전 챔스만 가면은 여전히 제일 유력한 후보라 봅니다. 리버풀. 벨링엄의 행선지가. 챔스를 못 와도 저는 가능성 높다. 발전되는 모습만 보여줘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전 레알만 안 가면 되기 때문에 어디든 가도 상관없습니다. 레알 안 가겠죠. 잉글랜드 사람. 설마. 잉글랜드 사람 아닙니까? 아, 이거 베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베컴 좀 하다가 갔잖아요. 마이클 오웬. 마이클 오웬. 망했죠? 못했잖아요. 우드게이트. 안 풀리네. 잘 안 맞아요. 잉글랜드 사람이 스페인 네. 가고 그러면 안 돼요. 4대가 잘 안 맞더라고. 네. 트리피어는 괜찮은데. 트리피어 거기서 살아났는데. 그쵸. 그렇죠. AT. 네. 레알이 안 맞네. 그래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위 풀럼, 8위 브라이튼, 9위 브렌트포드입니다. 오. 그리고 10위 첼시입니다. 와. 다시 0인가요, 득실? 마이너스 1 됐어요.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득실차가. 지금 첼시는 뭐, 위에 브렌트포드, 브라이튼보다도 경기 수도 많은데 승점이 뒤처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스톤 빌라랑 승점 동률입니다. 경기 수 같고, 와. 11위 아스톤 빌라가 근데 골득실이 마이너스 7이라서 지금 첼시가 한 단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리즈전 이겼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든 오랜만에 골이고 오랜만에 승리잖아요. 또 한 골이네요? 이긴 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이제 이겼다는 핑계로 좀 포터를 유임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프리미어리그 감독 경질 배당률을 봤는데 이제 리즈전 이전에는 이제 0.5였는데 리즈전 한 경기 이겼다고 2.25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배당률 그 순위도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어요. 1위 누구죠? 모에스. 모에스도 아직 안 잘린 게 이상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감독 인터뷰랑 이제 보드진 반응을 보니까 이제 어쨌든 결과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리그 17위를 이제 세트피스에서 한 골 넣고 간신히 이겨놓고 그게 할 말인가 싶어요. 이제 KBO에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정현욱의 이제 유명한 짤이 있죠. 이게 웃음이 나오냐? 네? 깜짝 놀랐네요. 꼰대구나. 이게 한 10경기 말아먹을 때는 이제 막 결과에 대해서 별말 안 하고 그러던데 이제 한 경기 이겨놓고 지금 결과가 좋았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게 최소한 도르트문트를 이기고 그런 말을 해야죠. 하더라도. 설사 하더라도. 이게 챔스 8강을 갔으면 뭐 8강 갔으니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인정을 하는데 뭐 리그 17위를 상대로 코너킥에서 겨우 넣었거든요. 이제 포백을 포기하고 3백을 썼는데 7회는 확실히 잘했어요. 이제 원래 잘하던 박스 침투도 많았고 뭐 활동량도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코바치치랑 엔조가 이제 투미드로 나왔는데 이제 코바치치가 확실히 건강하면 잘해요.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지 건강하면 뭐 공격 수비 다 준수하게 잘하고 이제 엔조가 코바치치가 아래에 있으니까 많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활동량도 많이 가져가고 뭐 빌드업은 괜찮은데 애들이 이제 막 침투 움직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웨스트햄전처럼 좀 침투 패스를 못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다들 뭐 펠릭스든 하베르츠든 스털링든 이제 계속 전방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이제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리는데 뭐 크로스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뭐 펠릭스가 받아줄 것도 아니고 스털링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베르츠도 피지컬이 좋은 게 아닌데 이게 포터가 계속 측면으로 공을 돌려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제 속공 상황에서 이제 컷백 형태 아니면 이제 연결이 아예 안 됩니다. 컷백으로 이제 펠릭스가 딱 한 번 이제 골대를 맞추겠는데 그거 빼고는 과연 뭐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있었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70분부터는 이제 공격수 다 빼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을 막 넣더라고요. 이제 거의 3-4-2-1 전형으로 전방에 하베르츠 놓고 뒤에 뭐 추쿠에메카, 갤러거, 자카리아 이런 선수들 놓고 이제 70분부터 버스를 세우던데 그걸 보고 또 이해가 안 됐죠. 이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리그 17위를 상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버스라도 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 이제 문제는 이제 한 10경기 말아먹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만약에 리즈가 워낙 강하게 몰아쳤다 아니면 상대가 뭐 요즘 기세가 좋은 뭐 아스날이나 리버풀이다 그러면 좀 버스 세워서 승점을 1점이라도 따겠다 그 마인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리즈면
리즈가 뭐 이날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적당했는데 그러면 70분부터 뭐 공격진의 변화를 주면서 충분히 역습 형태라도 좀 노릴 수 있었는데 뭐 역습도 안 하고 수비만 하고 저는 솔직히 이 경기 1대1로 비길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실점을 할 줄 알았는데 뭐 겨우 안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포터 배당률만 올라가고 더 안 좋아졌다. 저는 뭐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아직 자르긴 너무 이르다. 이렇게 믿어주면은 성과를 내는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돌문 잡고 8강 가면 종신인가요? 계약기간 채우게 계약기간 해줘야죠. 그 채우나요? 정도면. 그러면 2경기 연장. 매 순간 그건가? 10월 사활을 걸어. 연속인가요? 네. 그쵸. 왜냐면 본인이 지금 낭떠러지까지 갔으니까 뭐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이제 뭐 저는 인터뷰에서 계속 감독이면 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했는데 뭐 진짜 책임을 져야죠. 또 포터가 인터뷰에서 클롭 얘기도 하고 그쵸. 뭐 아르테타 얘기도 하고 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되고 싶은가 봐요. 저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망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 친구. 그래요? 지금 선수들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라기엔 나이가 좀 많지 않나요? 아니 뭐 볼 사람 아닌데. 솔직히 이제 경기장 팬들 반응 보니까 이제 욕하고 이제 야유하고 난리 났던데 뭐 이제 포터도 뭐 심리 관련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본인도 좀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떤가. 이 정도면 망상이란 좀 병이 있다. 지금 보일리 회장이랑 같이 손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보일리 회장도. 그쵸. 그럼 누가 오죠 또? 뭘 와요? 그냥 오지 말라 그랬다. 6위?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 전에 보니까 뭐 브라이트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청소부한테 너 첼시로 갈지도 모른다 뭐 그런 말도 했다는데 지금 보니까 막 엔리케도 안 된다고 하고 지단은 당연히 안 되고 포체티노, 파울로 벤투. 벤투? 김상식 상식은 또 비겼던데요? 1무 1패입니다. 네. 거기도 지금 거기서 미친 난리 나죠. 여러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발. 리즈 유나이티드한테 고마워하고 아니, 있습니다. 왜? 아니 개막전에 울산 졌던데요? 그거 괜찮아요. 아니 울산 그건 괜찮은데. 울산 진 건 진다 보는데 네. 제가 요즘 K리그 몇 경기 봤거든요. 야. 근데 김진수가 전북으로 왔잖아요. 네.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수비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온 거예요? 지 꽤 됐죠. 작년에도 뛰긴 했는데 네. 일단 부상 달고 뛰진 않나요? 부상 달고 뛰었는데 뭐 수원 삼성이라는 개 버러지 같은 팀이랑 근데 서울 팬의 의견입니다. 털리던데요 서울- 왼쪽 측면. 그런 팀이랑 비기니까 뭐 거기도 난리가 나죠 이제는. 워낙 기복이 심한 선수라. 서울은 잘하고 있습니다. 2연승 달리고 있고. 그럼 저 다음 주에 직관 가는데 기대도 됩니까? 울산 경기 네. 서울 울산? 네. 이번 주죠. 이번 주 네, 이번 주 주말. 일요일 날 이제 하는데 재밌을 거고 이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아니 왜냐면 지금 정말 좋아요. 황의조가 나쁘지 않아요. 골 있나요? 골은 없습니다. 아. 근데 유럽 리그에서 뛰다 온 선수. 선수들은 기본빵이 일정 있어요. 클래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익버지가 이뻐지. 이번 시즌 변화를 줬어요. 잘하는 아버지. 전화를 줘요? 네, 선수들이 보통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홈 경기 때도 전날 합숙을 하고 같이 경기장을 향했는데 이제 익버지는 올해부터는 홈 경기에는 집이 가까운 애들은 그냥 자기가 쉬고 싶은 애들은 본인 집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식으로 그 자유를 줬다고 해요. 이 자율 속에서 선수들의 창의성이 생겨나서 경기 승점이 계속 쌓이고 있는. 네, 이러고 또 성적 안 좋으면 집 보내니까 기강 빠진다는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예. 부정기했고. 두 경기가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우찬이 형이 좋아하는 팀은 다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깜냥이 안 돼 보였는데 이긴 것 같아서. 누구한테요? 그냥 그 팀 퀄리티가 봐봐요. 12개 팀이잖아요. 네. 이 중에 과연 6번째 안에 드는 퀄리티인가? 난 당연하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항상 선수 면면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무조건 드는 퀄리티인데 감독 전술과 여러 가지 부상 같은 악재 때문에 항상 그 하위 스필릿으로 떨어진 거지 선수 면면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있다요. 안 되는 팀들은 다 선수는 아끼고 감독 탓만 한다요. 알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독은 한 명 내치면 끝입니다. 그죠? 선수한테 애정이 있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 멤버를 보시면 이번 시즌 황의조, 펠릭스, 일류첸코. 스털링, 에이, 뭐 일류첸코랑 스털링에 갖다 비교를 합니까? 무드릭. 일체코 외국인이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상호. 지혜우. 마들케. 딱 그런 비슷하잖아요. 첼시랑 느낌이. 마드리케 좀 심한데요? 기성용. 기성용, 엔조. 엔조, 티아고 실바? 그래. 티아고 실바. 국밥. 뭐 비슷한데 느낌이 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성진. 이번에 골 보셨어요? 봤어요. 그거 좀. 거의 메시예요, 그거는. 그거, 마르카에서 이번에 기사 났습니다. 음. 푸스카스 후보에 들만한. 이번에 강성진 선수가 이제 U20 대회에서 네. 혼자 다 제끼고 넣는 골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봤습니다. 아, 서울에서 넣은 게 아니라 거기서 넣은 네, 건가요? U20 대표팀에. 차출된 상황이라서. 유럽 가야죠. 유럽 갈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그 선수는 코리안 마레즈거든요. 장갑을 껴야 되나요? 일단 장갑을 안 끼고도 잘하곤 있는데 왼발 쓰는 게 너무 마레즈 스타일이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첼시 따위랑은 비교할 느낌은 아니에요. 성적이 지금 네, 두 경기 잘했으니까. 두 경기 다 이겼기 때문에. 크롤에서 첼시 만나면 이길 수 있나요? 저희가 둘다 못 가요. 저희는 갈 수 있어요. 다 다음 시즌에. 저희도 감독 자르면 할 수 있어요. 못 가요. 저기는 못 가요. 첼시는 지금 유럽 대항전부터 신경 써야 돼요. 아니 근데 2년 전에도 그런 말 했어요. 저는 램파드가 9위 했을 때도 이 시즌은 5위가 최선이다. 정말 잘해야 5위다 했는데 이제 감독을 바꾸니까 됐거든요. 이게 제가 첼시 팬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감독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감독 노름입니다. 선수를 이제 한두 명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감독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영입을 하면 확실히 이제 경기력이 좋아집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첼시는 영입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못 와요. 클럽 월드컵은 진짜. 둘이 난 서울이랑 첼시랑 같은 순위에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첼시 좀 올라오고 서울 좀 내려가서 그럼 8위. 7위, 8위? 하이스플릿으로 끝나겠네요. 네, 하스.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고 진짜 그러면은 또 버스 세워야죠. 뭐. 어떡합니까? 일류첸코가 이제 주장이라서 한국말을 하면 안 됩니까? 버스 세우면은 일류첸코가 나와서 이제 주장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통역이 같이 내리겠네. 통역도 같이 내려서 이제 통역이 올 시즌 좀 바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첫 번째 코너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나폴리 겉핥기입니다. 이 코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슈들을 저희가 그냥 따로 분석해보는 코너라서요. 어떤 것이든 가져다가 붙여 넣을 수 있는 약간 맞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잘한다. 예를 들어서 리스 넬슨 이번에 잘했잖아요. 골 넣고. 다음 주에 리스 넬슨 겉핥기. 좀 이상한데요? 사람 이름이로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좀. 사람 이름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닉스 겉핥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네. 팀을 가급적이면 그렇죠. 팀을 넣도록 합시다. 정말 겉만 핥아야 됩니다, 이제. 아주 단순하게 분석 깊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거 싫어하시나요? 네. 에이. 할 깜냥도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편은 나폴리입니다. 지금 나폴리가 진짜 오랜만에 져가지고 이 코너 되는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올 시즌 막강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나폴리가 어떻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래서 지난 시즌과 지금 달라진 점 21, 22 시즌과 달라진 점을 좀 보려고 하면은 일단 감독은 유지되고 있어요. 스팔레티 감독. 지난 시즌에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감독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이적 시장 인아웃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인 중에서는 흡이차 신밀로 데려왔죠. 이 선수를. 원래 이제 황인범 선수 동료였죠. 르빈카잔에서. 그러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자유계약으로 이제 본인 조국인 디나모 바투미로 갔다가 지금 이제 나폴리로 신밀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입된 선수가 잠보 안기사. 클럽에서 나폴리로 임대 뛰다가 구매 옵션 발동 후 완전 이적을 했고요.
뭐 올리베이라, 웨스티고르, 네, 김민재 선수 18밀로 될 것 같고요. 제일 비싸네요, 김민재가. 네, 김민재 선수가 제일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반니 시메오네, 은돈벨레, 토트넘에서 임대로 데려왔죠. 구매 옵션이 30밀입니다. 안 사겠죠. 그리고 주급이 40% 나폴리 부담. 즉 60%는 아직까지 토트넘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스파도리, 사스올레에서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 선수 되게 기대했는데 라스파도리 FM만큼 현실에서는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전이 아니니까 일단. 그 다음에 또 이적 시장 아웃을 좀 보면은 쿨리발리 38밀로 첼시로 갔습니다. 뭐 첼시 팬은 뭐 지금도 팔아야 된다, 벌써 팔아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나폴리 입장에서만 좋은 딜이었다. 그쵸. 왜냐면 이렇게 보면 영입할 때는 그래도 웬만큼 할 줄 알았는데 세리아 A 거기서만 잘했다. 그래도 적어도 일단 거기서는 정말 잘했으니까. 이제 이때 나폴리 팔 때는 저는 솔직히 첼시 팬이긴 하지만 나폴리가 과연 수비로 버틸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비안 루이스 아하. 23밀로 PSG로 넘어갔습니다. 잘 팔았죠. PSG 가서 못하니까. 근데 나폴리에는 거의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나갈 때 좀 이렇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꾼 것도 좀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또 메꾼 게 안기사로 메꿨어요. 그죠? 게다가 안기사 더 싸요. 이 정도도. 스타일이 좀 다른데 아예 다른 스타일로 조립을 해버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밀리크, 뭐 8밀로, 마르세요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내 레전드 2명을 또 보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메르텐스를 갈라타사이로 FA로 보냈고요. 이인시니에 선수도 토론토로 FA로 나갔습니다. 약간 좀 큰 변화죠. 그러면은 전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는 팀 내 레전드 2명이 나가고 이제 그걸 뎁스를 채우기 위해서 뭐 흐비차라던가 김민재라던가를 영입했던 시즌인 것 같은데 일단 저번 시즌에는 성적이 리그 3위 38전 24승 7무 7패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는 16강 탈락했고요. 유로파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 전 시즌에 가투소가 챔스를 못 나가가지고 네. 스팔레티 부임 후에 이제 챔스 나간 것 자체를 일단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라고 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다 득점자가 오시멘 18득점, 어시스트는 인시네 10도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지금 아직 25경기, 리그 25경기인데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는 똑같이 탈락을 했어요. 크레모네세랑 승부차기로 해서 졌고 챔스 16강은 지금 프랑크푸르트랑 1차전 승리를 하면서 2차전까지 뭐 잡아가면서 8강이 유력하죠. 아무래도 유력하죠. 콜로 무아니도 못 나오는 상태고 그리고 오시멘이 지난 시즌에는 전체 18골인데 지금은 리그에서만 19골을 넣고 있습니다. 흐비차도 리그에서만 9어시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베스트 11을 좀 보면 일단 메레 골키퍼 백포에 마리오 후이, 김민재, 라마니, 디로렌초 3미들의 젤린스키, 로버트 강기사 공격진에 흐비차, 오시멘, 로사노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올 시즌 나폴리의 상승세 및 압도적 포스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이적 시장. 이적 시장 너무 잘 보냈다. 좋은 가격에. 그리고 저는 스팔리티가 이 중원 조합을 잘한 거, 특히 그 로보트카가 폼 올라온 게 저는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파비앙 루이스가 뒤에서 좀 조율을 해준다거나 패스 뿌려주거나 이런 역할들이 전에 있었는데 이게 빠진 거를 이제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안기사 이 세 명의 좀 역할 분담이 좀 확실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폴리 경기를 보면 좀 안기사가 약간 조금 이제 공을 좀 잘 뺐고 좀 파이터형이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로버트카가 의외로 이제 볼키핑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좀 수준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진 경기에서도 로버트카가 묶이니까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엘린스키는 또 워낙에 그냥 원래 잘했던 선수니까 근데 이 장점이 좀 극대화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베스트 11에서 로사노는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리고 전 김민재 합류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가는 수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귀 속도도 빠르고 빌드업 좋고 이제 김민재 폭풍 돌파하고 크로스 올리는 거 보고 거기에 정확성까지 좀 겸비해서 충격을 먹었고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 하나가 영입이 되면서 조금 여러 가지 퍼즐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김민재가 잘하니까 마리오후이도 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라흐마니도 이제 초반엔 좀 라흐만이랑 김민재랑 안 맞는다 뭐 어쩐다 얘기가 많았는데 뭐 결국은
둘 다 완전히 라인이 잘 안착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수비적인 안정감 그리고 중원 조합이 저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메르텐스랑 인신의 대체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둘이 좀 나이를 먹으면서 폼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미들맨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둘이 나간댔을 때 레전드가 나가는 것에도 좀 안타까웠지만 과연 이 둘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 오시맨도 좋긴 하지만 좀 부상도 있었고 그랬는데 흡이차가 뭐 일단은 인신에 솔직히 생각도 잘 안 나고 오시맨도 메르테스 뭐 그렇게 딱히 그립지도 않고 김민재도 뭐 풀리발이 생각 안 나고 안 나죠. 이적 시장을 진짜 잘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스카우팅을 정말 잘해가지고 뭐 나중에 팔더라도 이거에 한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고. 근데 뭐 로사노를 빼기에는 거기에 폴리타노 쓰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애매하죠. 다음 시즌 영입해야죠. 누구 사죠? 넬슨? 안 돼요, 넬슨. 아, 안 되나요? 지켜야죠. ESR? 안 돼요. 안 되나요? 지켜야죠. 아스날 선수는 다 지키고. 네. 저희는 제 생각에는 페란 토레스 가면 딱 이제 연계도 페란이 좋고 감당이 안 되죠. 페란이나 아니면 주급이 감당이 안 되죠. 네. 저 여기는 지금 주급 4분의 1로 깎아요. 아 그죠. 뭐 페란 못하니까 깎아도 되고 그다음 뭐 파티라던가 하피냐라던가 이런 애들 좀 데려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파티도 이제 흡이차랑 그쵸. 겹치지 않나요? 뭐 오른쪽에서 뛰어도 못 뛴 선수는 아니니까. 다들 이제 쩌리 처분밖에 생각이 없어요. 아니 파티는 쩌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좀 폼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쩌리는 아닙니다. 그럼 임대 보냅니까? 임대 뭐 돈 되죠. 물려와라. 아니 뭐 저희 디로렌초가 네.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데스트 어떤가. 세리에서 검증도 됐고. 검증됐나요? 됐죠? 망하게 뛰는 검증. 선수 그러니까 젤리에 뛸 수 있는 선수로 그러니까 뛸 수 있잖아요. 못 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솔랑케도 PL 검증된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또 이탈리아에 적응했다. 네, 강성진 아까 말했잖아요. 네. 개소리 좀 하시면 안 돼요. 강성진 어딜 갑니까? 아직 서울에서 성공 좀 하고 가야죠. 작은 그 클럽에서 뛰는 것보다는 큰 데로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사실 또 이 유틸리티 선수들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 여러 포지션을 뛸 수 있는. 뒷거를 보세요. 세르지 로베르토. 네. 세르지는 안 바르셀로나 주장 출신. 이번에 또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싸게 데려갈 수 있거든요. 1년밖에 안 남아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아닌가. 아니 근데 진짜 그 뭐 세르지 로베르토나 뭐 지에라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발네리 선수는 진짜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나폴리에서? 나폴리든 어디든. 나폴리는 전환이 필요가 빠르니까 없다. 우풀백, 수비형 풀백으로. 특히 나폴리에선 더더욱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골키퍼를 키워도 되고요. 누노 타바레즈 마르시에유의 레전드. 왜 레전드죠? 그냥 가서. 가는 다 레전드인가요? 레전드급 퍼포먼스를 보였나요? 네. 그럼 페페도 아스날 레전드인가요? 페페 좋은데? 페페 느리잖아요. 그럼 로사노는 느리진 지금 않아요. 로사노가 못한다고 사는 건데 페페를 사면 더 못할 텐데. 페페 리그왕에서 잘했던 친구잖아요. 네. 그건 리그왕이잖아요. 여기는 세리엔데. 그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로사노는 저는 너무 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심하지?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로사노가 그때 월드컵 때 잘해서 갔던 거죠? 그 저희랑 되게 같은 잘했어. 조일 월드컵 때. 네, 그 18 18 때. 네. 그땐 진짜 센세이션 했거든요. 그때 잘했죠. 아약스 맞나요? 네덜란드 리그였는데 PSV 네, PSV. 아인토벤 출신으로 잘했었는데 그때. 지금도 잘하는 경기도 잘해요. 근데 괜찮아요. 결정력이 조금 아쉽다. 근데 결정력도 아쉽고 크로스도 좀 못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 대체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대체를 해야죠. 누구 추천하시나요? 좋은 지혜. 지에으. 저도 양심이 없긴 한데 뭐. 아니 뭐 근데 나폴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흡이차 오시면을 지킨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옛날에 유베처럼 정말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면 로사노는 좀 대체를 하는 게 진짜 맞지 않아요? 아니면 뭐 무드리카스한테 임대로 데리고 와도 되고요. 오시멘 팔고 메꿔야 된다니까요. 오시면을 팔아요? 네. 오시멘이 많이 오시면은 받을 수 팔면 있잖아요. 돈 엄청 받을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어차피 김민재도 그 아웃인데. 대체를 누구로 하죠? 저는 오시면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 리그왕 같아요. 득점왕 아니, 이런데 데리고 오면 돼요. 또 뭐 네덜란드 괜찮았던 득점왕. 모습을 보여줬던 골게터들. 안스파티. 그 19살짜리 막 리그왕에서 잘하고 지금 리그왕 득점왕 음바페가 하고 있어요. 2등 랭스의 발로? 벤 예데르. 나이가 많죠? 한 3인가 4위인가 그때부터 조금 젊은 네, 선수가 있긴 발로건 한데 4위. 네 발로건 데리고 오면 됩니다. 뭐 조나산 데이비드가 그렇죠. 3위네요. 조나탄 데이비드. 차라리 그 선수? 발로건이 더 어리잖아요. 아니야 스카마카.
나이가 많아. 웨스트햄에서요. 스카마카 나이가 많나요? 꽤 어리지 않아요? 많잖아요. 아, 발로건보다 많죠. 발로건은 그게 많은 건가요? 발로건보다 많으면? 아니 스카마카 제 생각에 저 웨스트햄 강등될 수도 있다 말하죠. 와 강등되면 좋겠다. 스카마카가 사실 사스올로에서 완전 빵 떴다가 네, 이제 그렇죠. 갑자기 웨스트햄을 가가지고. 저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스파돌이 진짜 기대했었는데 얘랑 스카마카가 FM에서 진짜 사이거든요. 맞아요. 제 FM에서는 스카마카가 레알 주전으로 뛰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라스파돌이는 아직 안 풀리는 것 스카마카가 FM에 있나요? 같죠. 아, 제가 21을 해가지고 아직. 2년 전 사실은요. 아, 이거 과거의 축구를. 그 레전드 로스터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파투가 뛰고 있더라고, 소시에다에서. 그리고 또 나폴리는 좀 특이한 게 그 시작할 때 경기 시작할 때 아 제임스 막. 아니요 아니요. 그 그 미친놈이 킥오프를 킥오프 시작할 때 엄청 특이하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건 못 봤습니다. 박수를 그거 치면서 아니에요? 그 김민재랑 라흐만이 빼고 다 다 그 하프라인에 서 있어요. 8-0-2로. 봤어요. 거기 그거 아. 시작할 때. 저 막 등장하고 맞아. 뭐 한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춤을 추나 나폴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민재 라만을 믿고 앞에 네. 전진한다. 그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킥오프 계속 경기 보면서 느끼는 건데 PL 팀들이 특히 리버풀이 킥오프 전술이 맨날 똑같거든요. 뭐 하는데요? 맨날 뭐 하냐면 앞에서 뭐 누네즈가 반다이크한테 준 다음에 반다이크가 뻥 이게 무조건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 왜 할까? 그 약간 추모 아닌가요? 셀레브레이션. 루틴. 근데 제가 그거를 신경 쓰면서 보다 보니까 PL 팀들이 그게 엄청 많아요. 다 그렇게 해요 거의. 본머스 말고 일단 다. 네, 본머스가 이번에 그거 했잖아요. 거의 8-0-2처럼. 신기한 거 하더라고요. 그걸로 골 넣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 원기용 모으는 겁니다. 왜냐면 8령이 매번 하면 안 통하거든요. 그쵸. 데뷔하겠죠. 그거 매번 하다가 이제 갑자기 8령이라 해가지고 한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신기하고 뭐 스팔리티가 이번 제가 보니까 우승 기록이 없더라고요. 네. 계속 이탈리아 안에서 인텔에서 말았죠. 로마 인텔에 있었는데 뭐 유베한테 막히고 공공재 같은 느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알레그리도 공공재고. 그쵸. 콘테도 이제 콘테도 공공재고. 거긴 공무원인가 봐요 다. 그런 감독들이 좀 있죠. 뭐 사리도 공공재고. 그쵸. 그래요? 사리도 뭐 라치오, 뭐 나폴리, 첼시 뭐 다 갔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점도 특이하고 뭐 또 나폴리가 어떤 점이 괜찮나요? 전 안 좋은 점을 찾기 힘들다. 그리고 우승할 때는 저는 약간 운이라 그러긴 그러겠지만 약간 기운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기가 보이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아다리 밖에 들어가는 거 중요한 상황에서 그게 진짜 많이 보여요 나폴리 경기에서. 안 좋은 경기에서도 막 골 넣고 막 3대0으로 이기고 이런 거 많아가지고. 네. 그럼 뭐 선수들이 잘해서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영향 중에 하나 아닐까? 그리고 나폴리 유니폼 색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파란색. 그쵸. 하늘색 이뻐요. 뭐 대구 FC도 되게 예쁘고. 대구 FC 있고요. 대구 FC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킥오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 때려놓으면은 어쨌든 상대방 수비진 쪽으로 공이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 좋으면 우리 공격수가 공을 탈취해서 좋은 득점 찬스를 맞거나 아니면 상대팀에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압박을 해가지고 바로 공을 뺏은 다음에 뭐 득점을 하는 그런 전술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또 나폴리는 또 특이하게 시작을 하니까 그 점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러면 나폴리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다음 시즌 나폴리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와 근데 진짜 예상이 안 가는 게 누가 과연 결국 팔릴 것인가. 일단 나오는 오시멘이 팔릴 것 같다라고. 오시멘 팔릴까요? 바로? 일단 김민재. 무조건 이제 어디로 갈 것 같나요? 맨유 아니면 리버풀. 근데 리버풀 링크가 있었나요? 저 리버풀은 리버풀을 본 적이 누구를 없어요. 이기냐고요. 이겨요 누구든 지금. 그럼 누구를 빼고 써요 주전에서? 코나테? 코나테를 빼야죠 어쩔 수 없어.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반다이크 김민재? 아니면 3백 써요. 클럽이 안 쓰죠. 클럽 다음 시즌 리버풀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죠? 그럼 다른 누구? 제라드? 그럼 클럽은 어디로 가나요? 그럼 왜 내쳐요 클럽을? 그쵸. 그게요. 송 작가 이거 스토리 안 되겠네요, 이거. 약간 개연성이 없네요. 축구로 막장 드라마를 집히라고 있어요.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시나리오? 저 근데 맨유 가능성은 뭐 있을 수도 있다. 전 맨유는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본인이 안 갈걸요?
주전 보장이 안 되는데? 보장 되죠. 아니 보장 왜 되죠? 보장이 사람 안 맨날 아프고 솔직히 김민재가 걔네 둘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걔네 그래요? 누구예요? 리산드로? 네. 리산드. 네, 리산드로 왼발이기 때문에. 김민재 근데 왼쪽 서잖아요. 네, 근데 그따구로 왼발을 쓸 거면은 그 너무 그 한명이 못했다고 너무 UPL 전반기 베스트 그쵸. 11 멤버입니다. 아니 무튼 보여줬잖아요 오늘 최악의 경기력을. 그것은 최악의 경기력이 그 아니에요. 한경이 못하면 앙리도 레전드 아닌가요? 아니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앙리는 5시즌 보여주다가 한 경기 못하는 거고 음. 리산드로는 솔직히 반 시즌 보여주고 그럼 사카도 한경이 못하면 그냥 사카는 벌써 한 4시즌 보여줬잖아요. 김민재가 전 김민재 안 나갈 것 같. 안 나갈 것 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나간다. 그러니까 나폴리 저는 정신은 아니지만 다음 김민재가- 이적 시장에 나갈까? 저는 솔직히 나오랑 의견이 같은 게 김민재는 나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계속 바이아웃이랑 이정료 얘기가 나오는데 휘비차 50이랑 다르게 좀 이정료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570억 얘기 나오더라고. 나이도 뭐 27 그 정도인데 27에 그 정도 가격이면 필요한 팀은 지를만 하지 않을까? 뭐 왜냐면은 지를 수 있는 돈이죠.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긴 있으니까 뭐 또 아예 완전히 빅클럽을 한 번에 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휘비차 오시면 너무 비쌀 거니까 가격이 적당한 김민재가 오히려 이적을 하지 않을까. 확정입니다 김민재는. 맨유요? 맨유든 어디든. 그 혹시 그 정보통이 있나요? 네. 어디죠? 소스가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인스타 봤어요? 예, 이제 이적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명리학으로 푸나요? 아니 근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이 리그에서 좀 안정적으로 있다가 넘어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김민재가 지금까지 옮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안정을 택한다? 근데 저는 약간 그게 궁금하긴 해요. 김민재가 계속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터키에 있었잖아요. 네. 그 전 시즌만 해도 중국에 있었고. 그죠. 근데 갈 때마다 지금 리그 정상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과연 한계가 어딜까? 어느 리그를 가야 정상급을 못할까? 그게 약간 궁금하긴 한데. PL 가면 못하지 않을까요? 좀 PL 가도 근데 딱히. 지금처럼 하면은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 압도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막 그 생막심에 이런 애들도 있고. 김민재 몸도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PL 자체가 조금 템포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김민재 전 나폴리 남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무조건. 나폴리가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또. 지금 아니면 못 나간다. 다음 시즌 보장 돼요? 이렇게 잘할지. 나폴리 그쵸 아름다워. 나폴리가 잘할지 몰라요. 네. 뭐 피자도 있고. 근데 나폴리가 은근 좀 괜찮은 선수를 좀 적정한 가격에 잘 팔긴 해요. 쿨리발리는 잘 못 판 것 같은데요? 근데 쿨리발리 지금 생각 엄청 비싼 딜인가요?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나이를 감안했을 때 좀 비싸긴 한데 근데 예전에 뭐 카바니도 팔았고 이제 라베찌도 팔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과이도 라베찌. 엄청 비싸게 팔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저는 나폴리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지켜야 될 것 같은데 팔더라고요. 이제는 이 선수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실력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봤는데 꼭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인이 첼시로 갔죠? 유베를 맞죠. 유베. 김민재 오시면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오시면은 대체자가 많아요 일단 너무. 젊은 스트라이커 데리고 오면 전 무조건 대체. 누구 있죠? 대체할 수 있는. 아무나. 뭐 콜로무안이 이런 얘 말했잖아요. 콜로무안이 또 미넨 올 수도 있어요. 뭐야 저거. 왜 미넨이에요 또. 미네는 그 수집가. 워낙 많으니까 젊은 스트라이커 풀은. 그냥 걔 쓰면 되고 김민재는 어쩔 수 없이 나간다. 바이아웃. 흡이차는 흡이차는 그 계약이 있고 길기 때문에 또 바이아웃도 없고 전 못 나간다. 이 정도 너무 비싸서. 또 나갈 사람 없죠. 뭐 물어보세요. 아니, 나가려면 다 중에 넓어요. 뭐 스피더 셋은 나이가 나이가 찼잖아요. 근데 안기상 어릴걸요? 안기사가 어려요. 안기사는 근데 좀 나갈 깜냥까지는 아니다. 지금 한 시즌 더 흡이차랑 한번 해보고. 휘비차랑 하나요? 네. 저 안기사는 뭔가 그때 풀럼에서 오긴 했는데 풀럼에서 뭐 그렇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안기상 안 나갈 것 같아요. 안기사는 그리고 더 높은 클럽엔 자리가 없어요. 저는 딱 맞다 봅니다. 좋은 클럽이라고 봅니다. 안기사. 안기사가 맞아요. 딱 수준. 안기사 레알 마드리드는 이상하다.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로보트카랑 젤린스키가 나이가 94. 안기사가 95. 95예요? 그럼 뭐 그냥 여기 뛰어야겠네요. 네. 가면 리버풀? 안기사?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벨링엄 대신 자리가 벨링엄 플러스 그 친구로 음. 자리가 그 정도밖에 없다. 더 좋은 클럽은.
안기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든 좋죠. 벨링엄 플러스 안기사 괜찮은 것 같아요. 벨링엄 암기사 바이세티지. 바이세티 좀 아래 아닌가요? 반칸 아래 아닌가요? 그래요. 그 셋이 써요. 딱 쌈미들. 그쵸. 왜요? 좋은데요? 거기에 김민재까지 왔다. 김민재는 안 살 거 다음 아니까요? 시즌 김민재랑 리버풀 돈 써야죠. 아니 김민재 써야 되는데 안 쓰는 벨링엄. 팀이잖아요. 뭐다 이제 사면 벨링엄 김민재면 2억 유로예요. 그럼 어차피 2억 쓰나 2억 한 3천 쓰나 다 똑같잖아요.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요. 기사까지 사. 그냥 FL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죠. 돈 쓸 때 한 번에 써야 돼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가장 핵심이라고 볼만한 선수가 흡이차 오시멘 김민재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제일 잘하는 제일 잘하고 인상 깊고 나갈 가능성도 높은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셋이 나가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는 유지는 되겠지만은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어렵다. 어렵죠. 네. 최전방 3명 중에 갑자기 로사노만 남는다?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뭐 라스파도리, 시메오네, 로사노 이렇게 서던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아니면 폴리타노, 시메오네, 로사노 서던가. 데리고 오겠죠. 누구 데리고 돈 많으니까. 오겠는데 이제 뭐 누가 데리고 오는지 중요한 거죠. 잘 데리고 와야죠. 이번에 흡이차 신미를 데리고 온 거 마냥 그러면 또 그렇죠. 대박이 터질 그런 수도 있고. 선수들이 필요한 건데 신밀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뭐 후불로 데리고 왔다고 하거든요. 저런 선수를 신미래. 와. 대단합니다. 저건 100밀짜리입니다. 그리고 원래 미네 리그가 있었던 선수인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아, 또 뭐 또 흡이차가 레알 팬인데 또 아버지랑 에이전트는 바르사 팬이라고. 그쵸, 얼마 전에 인터뷰 있었죠. 아. 둘 다 안 가요. 에이전트를 바꿔야겠네요. 아버지랑. 아버지를요? 아버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잘만 꼬시면은 아버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그 실명 걸고 하는 것과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건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러면 그 밖에 나와서도 얘기하시죠. 여기서만. 이거 방송 꼭 들으시라고 해야겠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나폴리가 왜 잘하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 겉핥기식으로 네. 왜 잘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선수 영입 잘했고 감독과 선수가 잘한다. 조화를 잘한다. 다 잘하는 거죠? 축구를 잘한다. 네. 축구를 잘하고 축구 잘합니다. 조화가 잘 맞는다. 다음 시즌은 잘 모르겠다. 나갈 이제 수도 화이팅.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넘게 녹음을 했습니다. 뭐 이번 회차는 코너 2개를 녹음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오늘이 막방입니다. FC 한양은. 안타깝네요. 뭘까요? 저번 회차에 제가 실은 제목 어그로를 좀 쓰려고 네. 했다가 네. 안 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한 회차 더 유지가 돼가지고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단언컨대 FC 한양은 여기서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금요일부터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제 문센 준비되어 있고요. 네. 거의 그냥 땜빵이네요? 아니요, 저희 이제 주 1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오. 아까 하나는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아, 저도 들었군요. 네. 문센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챔스 얘기하면 되니까. 유로파로. 맹구총 오죠? 아, 근데 친하세요? 아니요. 아. 7대 용이 또 오기 때문에. 7대0. 대용 눈치껏 맨유 가야 됩니다. 아, 왜 가죠? 7대 0인데. 그럼 8대0이어도 가야 되고 9대0이어도 가야 되나요? 득점 못하면 가야 9대 돼. 0은 9대 0 선수. 9대 0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튼 금요일 날은 이제 민재가 오면 민재랑 또 재밌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C 한양 36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FC 한양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